네, 안녕하세요. 저는 CMA 초등부 강사 이지혜고요. 지금부터 이제 3월 초등부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설명회 진행 방향은 일단 첫 번째로는 변화하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IB 교육과 루브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CMA의 4위 일체식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5 3월 초등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하며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기사는 작년 12월 조선일보의 기사인데요. 기사의 핵심 내용은 서울대가 내년부터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글쓰기 시험을 시행할 방침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서울대는 그간 신입생 중 희망자에 한해서 글쓰기 시험을 실시했는데요. 최근 신입생 글쓰기 점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매년 하락하는 서울대 신입생의 글쓰기 점수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2017년, 2017년 73.7점에서 지금 2024년 60.7점으로 점수가 하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런 수년간 청소년이나 2030 세대에 국한되었다, 일부에 국한되었다고 여겨졌던 그런 문해력 저하 현상이 서울대생 사이에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서울대가 판단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면, 서울대 이제 교수들이 학생들이 제출한 강의 보고서를 보고 탄식을 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문학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한 학생이 소설 장면을 묘사하며 인물이 멘붕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또는 비극의 주인공에게 공감하다가 유유라고 하는 눈물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안하다를 문안하다로 역할을 역할로 일부러는 일부러로 이렇게 잘못 쓸 때도 잦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2023년 글쓰기 시험을 봤던 831명 중에 약 32%가 최하 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최하 등급 같은 경우에는 글의 일관성이나 명료성이 부족하고 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부적절한 것이 상당 부분 섞여 있는 글에 부여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인문대 교수님, 오지선다형 문제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논술까지도 이렇게 외워쓰기를 하다 보니 주어진 문제에 맞춰 자기 주장을 펼치는 법을 거의 모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독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렇게 지금까지의 교육 과정, 과거의 이제 교육 과정들을 보자면은 암기나 반복 위주의 문제풀이식 수업으로는 절대로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이나 평가 방식이 변화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육 과정과 평가 방식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입니다. 개정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은 더 이상 지식과 정보를 자신의 머릿속에 최대한 많이 저장하고 그것을 재생하는 능력보다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2025 고교 학점제입니다. 고교 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고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 학생의 진로나 수준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위한 학생들의 평가 방향은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엔 정답을 찾아야 하는 선택형 평가가 아니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수행 평가.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평가 체제의 석차 등급제에서 학생이 노력한 만큼 평가받는 성취평가제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별 학생 위주의 경쟁적 평가 환경에서 변화하여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평가가 중심이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입니다. 어,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의 핵심 사항은 총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 체계로의 변화입니다. 현행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사회 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에서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의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모든 영역을 공통으로 보며 통합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을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발맞춰서 2028 대학 입시 제도안이 개편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이제 혼란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자 좀 줄이고자 통합 사회 그리고 통합 과학에 대한 수능 예시 문항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통합 사회의 예시 문항 중 하나인데요. 통합 사회 예시 문항 4번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의 지도, 그리고 여행 일지를 제시한 다음 건조기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주거 문화, 이슬람교 창시로 인한 문화 변동과 이슬람 문화의 정체성을 반영한 건축 양식 등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해당 문항을 보자면 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지리, 사회 문화 등 사회 교과의 두 개 교과군의 내용이 모두 담겼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교과 간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그리고 융합형 문항, 실생활 맥락으로의 적용 이해 문항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을 같이 살펴보자면, 잠시만요. 네,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네, 모든 영역의 개념 이해가 중요해진 만큼 초, 중등 때부터 교과의 핵심 개념을 차곡차곡 쌓아서 사고의 깊이를 키워가는 개념 기반 학습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내신 5등급제로의 개편입니다.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 체제로 개편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1등급이 4%에서 10%로 늘어나게 되면서 내신 기준이 완화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2025학년도부터는 모든 학년과 과목이 일관되게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를 시행하면서 절대평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상대평가 등급을 함께 기재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 내신 인플레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능의 최저 기준과 면접 구술고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신에서 논술형, 서술형 평가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암기 반복 훈련 위주의 문제풀이식 교육, 그리고 오지선다형 평가를 지향하고 사고력, 문제 해결력 위주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겠다라는 것으로요. 이렇게 내신에서 논서술형 평가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향후 미래형 수능에서도 논서술형 평가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 국가교육위원회가 발표했던 수능 이원화 그리고 내신 외부 평가제에 대한 도입 논의입니다. 첫 번째로는 수능 이원화인데요. 수능 이원화는 말 그대로 수능을 수능 1과 수능 2로 나눈다는 것으로 수능 1 같은 경우에는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한 언어와 수리 능력을 평가하고 수능 2는 전공에서 요구하는 과목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능 1과 수능 2는 모두 다 9등급 상대평가제가 아니라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특히 수능 2에서는
오지선다형 객관식에 더해서 논서술형 문학을 도입하겠다라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신 외부평가제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맞춰서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고 각급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와 같은 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과 같은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이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를 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논서술형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 기관이 평가한 점수에 학교 수행평가 점수가 합산돼서 산출되는 방식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이 내용은 올해 3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당장 3월에 확정안을 발표하기에는 의견 수렴이 부족해서 조금 더 관련 절차를 거치자는 의견이 많아서 발표 시점을 5월로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행을 현행보다 이제 2026에서 2037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함께 저희가 주목해야 할 바로 교육 방식이 IB 교육입니다. IB 교육은 1968년 국제비영리교육재단에서 만든 국제 공인 대입 시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말하고요. 세계 159개국 5,600여 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대구와 제주에서 처음으로 공교육에 도입을 했고요. 2023년부터 경기, 서울, 부산 등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시도 교육청이 IB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IB 교육은 객관식 평가 및 시험의 한계, 즉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토의와 토론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며 논서 수령 절대평가를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IB 문제의 예시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엔 모든 문학 작품을 인간의 가치에 대해 암묵적으로 가르치는데 공부한 작품 중 적어도 두 작품을 참조하여 타당성에 대해 논하라. 영어는 학생들이 SNS 사용의 장단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할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영작하시오. 역사는 전쟁이 사회 변화를 가속화한다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되 두 가지 이상의 전쟁 사례를 들어 이에 대한 의견을 쓰라라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문제풀이 훈련만으로는 절대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분석하고 그리고 해석해야 하며 깊이 있는 사고를 요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교과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B의 단점으로 지목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출제 및 채점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건데요. 따라서 채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제 단계에서 문제 해석의 모호성을 제거해야 하고요. 그리고 학교 현장의 현실을 감안하고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고려해서 정답이 어느 정도 좁혀질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루브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브릭은 IB 평가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습자의 학습 결과물이나 성취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세화되고 사전에 공유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말합니다. 학생들이 수행할 과업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아래를 보시면 교육 기준과 목표를 토대로 전체 수업을 구성하고요. 학생이 도달한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제시하여 질적 정보를 제공해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NA에서도 작년 11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워크북에 CNA 루브릭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첫 번째는 5학년 3월 1주차 어느 날 걱정나무가 뽑혔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느 날 이제 마을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던 걱정나무를 이제 둘러싸고 마을 사람들 간의 개발과 보존을 두고 이제 논쟁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문제를 보시면 소인이는 상하에게 개발을 반대하는 법적인 합당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인이가 말한 방법을 써라. 단순히 서술해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게 적어야 합니다. 소인이가 말한 개발에 반대하는 합당한 방법으로 구성해야 하고 마당바위산, 수리부엉이, 천연기념물, 법적 근거라는 단어를 모두 활용해서 서술해야 하며 완전한 문장으로 100자 내외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아래에는 내용과 형식으로 성취 수준이 주어져 있고요. 그에 따라 A, B, C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6학년 3월 1주 푸른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책의 문제 역시도 아줌마가 불안해한 이유를 써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제시문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조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야 하고요. 그에 따른 평가표는 아래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논술에서도 마찬가지로 논술 논제가 있으면 아이들은 이 논술 논제에 대해서 원고지에 글을 쓰게 될 거고요. 그에 따른 루브릭 평가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내용을 통일성 있게, 일관되게 잘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부분까지 잘 충족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 저희가 루브릭을 워크북에 도입하는 것은 A, B, C로 학생들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A를 받기 위한 기준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바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평가할지 스스로 평가를 해보면서 자기 객관화를 하고 그리고 메타인지를 훈련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IB의 평가 기준은 내용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넘어서 창의적 사고를 요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훈련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단연코 독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향상하고 그렇게 IB 교육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와 맞닿아서 아이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질문이 가득한 수업, 그리고 토의 토론형 수업,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고 논리적으로 글쓰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IB 교육과 CNA 수업은 맞닿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CNA에서 진행하는 수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NA는 1998년 대치동 무지개 논술에서 시작을 했고요. 약 27년 동안 4회 일체식 수업을 고수하고 있고 이것은 CNA 수업의 바로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4회 일체식 수업이란 예습 독서, 찬반 토론, 통합 논술, 대면 첨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속도가 중요한 행위가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행위입니다. 누적된 읽기를 바탕으로 유추, 추론, 비판적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문제에 직면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할 때 독서 내공을 활용해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CNA에서는 학년별 교과 과정과 발달 단계에 따른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매월 도서 선정 및 워크북을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매주 정해진 한 권의 책을 읽고 함께, 그러니까 선생님과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작품 한 편을 온전하게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B를 반영한 교재를 토대로 해서 아이들과 함께 도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수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워크북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초등학교 4학년 3월 1주차 과학은 쉽다. 지진과 화산이라는 책인데요.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책 표지와 서지 정보가 들어가 있고 학습 목표 그리고 교과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CNA 독서 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학년별로 독서 노트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이들이 책을 읽은 후 간단하게 독서 노트를 작성해 보며 자신들의 읽었던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해력.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선종도서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읽고 독해의 방법과 개념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시문을 분석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약 3문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배경, 확장 부분으로 선종도서와 함께 읽으면 도서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생각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배경, 지식 내용이 이렇게 2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휘인데요. 선종도서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의 의미와 그리고 활용 방식을 학습할 수 있는 것으로 4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주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단어 중에 한자를 활용을 해서 한자의 원리를 파악한 뒤 이 한자를 활용한 단어들의 뜻을 연결하는 문제, 그리고 2번은 맞춤법 또는 띄어쓰기를 확인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학년에 따라서 선정도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어휘를 확인하는 문제라든지 한자 성어나 뭐 맞춤법, 띄어쓰기와 관련된 문제들로 문제 유형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독서인데요. 독서는 말 그대로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적으면 6문제, 많으면 8문제까지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 유형은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빈칸 채우기라든지 또는 친구들의 대화를 토대로 퀴즈의 정답을 완성하거나 이렇게 루브릭 문제도 한 문제씩 들어가 있고요. OX 문제, 연결하는 문제 또는 객관식 문제와 같은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아이들이 책을 꼼꼼히 읽고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토론인데요. 말을 많이 하는 아이와 말을 잘 하는 아이는 다르죠. 토론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들어 논리적으로 말하는 힘을 기르는 영역입니다. 토론을 통해서는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제를 각각 학년별로 간단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학년 3월 1주 같은 경우엔 좋아, 싫어, 대신 뭐라고 말하지? 라는 책으로 이렇게 문제는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내가 겪었던 일 중에 특별한 나의 경험을 자세히 적어보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여 듣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마스크에 가려진 얼굴 표정을 그려본다든지 또는 싫어, 좋아 라고 되어 있는 이 낱말들을 다른 감정 표현으로 풍부하게 표현하는 식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문제가 구성되어 있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 3월 1주 건강을 책임지는 책 같은 경우엔 몸의 각 부분이 하는 일, 그리고 손 씻기와 관련해서 언제 손을 씻어야 하고, 그리고 왜 손을 씻어야 하는지, 그리고 3번은 건강하게 놀기 위해서 재미있는 놀이, 어떤 것들을 추천하고 싶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활계획표를 꾸며보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3월 1주 말 달리고 횃불 피우고 옛 교통과 통신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신호연의 문의를 참고하여 신호연을 만든 이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었다면 어떻게 신호연을 만들었을지 그림으로도 표현해보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옛날의 교통통신수단과 오늘날의 교통통신수단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C&A 루브릭으로 팀을 골라서 이에 대한 장단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문제입니다. 4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3월 5주차 꼬불꼬불 나라의 환경이야기 워크북을 가지고 왔는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시문이 주어져 있어요. 선정도서의 내용이 제시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외부 제시문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제시문이 주어져 있고 이에 따라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순차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상반기에는 이제 한 번에서 많으면 2번 이렇게 토론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4학년의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찬성과 반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시문이 주어져 있고요. 이 제시문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이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토론 준비표를 완성한 다음에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 근거가, 제시문에서 활용한 근거가 토론 준비표에 주어져 있고요. 아이들은 제시문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중심 근거와 나머지 근거들을 정리해 오게 됩니다. 4학년 토론은 일단 상반기에는 피자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노란색 조각에 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적고, 그 다음 친구가 이 분홍색 조각에 그에 대한 질문과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란색 조각에는 그에 대한 답변이나 재반박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피자 토론의 형태로 토론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는 토론 평가표로 마무리를 합니다. 5학년은 이따 프로그램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5학년 3, 4월 프로그램은 토론 강화 수업이에요. 그래서 5학년 3월 1주 워크북을 보시면은 이렇게 토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토론이란 뭔지, 그리고 세다 토론, 토론의 진행 순서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주에는 세다 토론의 첫 번째, 입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입론이 무엇이고, 입론의 방법은, 그리고 입론의 구조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렇게 워크북의 예시로 들어가 있고요. 아이들은 실전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을 개발해야 할지에 대한 토론 주제로 지금 제시문을 보시면 그냥 제시문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파란색과 분홍색으로 각각 주장 1과 2에 해당하는 근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아이들은 이렇게 논의의 배경과 쟁점, 그리고 용어 정의, 그리고 쟁점에 따라서 각각 주장 1과 그리고 주장 2에 대한 토론을 단계별로 정리하며 입론을 구성하는 방법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팀을 나누어서 실전 토론을 진행하게 돼요.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원격 의료를 허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토론 주제로 3월 2주차의 토론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입장 1과 입장 2, 가에서 바까지 제시문이 들어가 있고 입장 2 같은 경우에는 가-1에서 마까지 이렇게 입장 1과 입장 2 제시문이 각각 주어져 있고요. 이 제시문을 토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은 토론 준비표를 준비를 해옵니다. 배경 제시나 쟁점, 그리고 그에 따른 중심 근거는 주어져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용어 정의, 그리고 쟁점에 따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준비해 오게 됩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마찬가지로 실전 토론을 진행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는 바로 논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글쓰기는 엉켜있는 생각들을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면서 생각을 만들고 그리고 지식을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긴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말을 할 때보다 한 단계 더 차원이 높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논술은 습득한 지식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으로 논리적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등을 평가하는 가장 적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 권 정해진 도서를 읽고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며 독해 및 배경 지식을 확장한 다음 다양한 글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쓰기는 저희가 이제 워크북에 1번, 2번 두 개의 글쓰기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주제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원고지에 글을 쓰게 되는데요. 1학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하게 된 승규가 되어서 빈칸에 알맞은 내용들을 채워보면서 이제 문장 표현을 해보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좋아, 싫어 만큼 몰라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번엔 몰라 대신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써보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2학년은 1단계 이렇게 글감을 모은 다음, 즉 마인드맵을 통해서 일종의 개요짜기를 한 다음에 아이들이 한번 글을 써보고 부록에 나와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글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어요. 3학년은 이렇게 1번, 2번 글쓰기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문을 쓰는 글과 그리고 발표문,
그러니까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한 다음에 발표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단순히 글을 써라 라고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요 라고 해서 1번, 2번, 3번 아이들이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조 자료로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보기의 내용 중 하나를 골라 발표문을 쓰기. 그리고 이번 문제는 포스터 만들기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아이들의 생각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다양한 글쓰기가 주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고요. 5학년 같은 경우에는 3월이 토론 강화이기 때문에 논술이 생략이 되어 있어서 제가 따로 제시를 하진 않았고 6학년 같은 경우에 보시면 3월 2주차 이렇게 원격 의료를 허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논설문을 쓰는 글이 있고 여기 옆에는 논술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정도서의 주제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을 골라 설명하는 글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글쓰기까지 마치게 된다면 마지막 네 번째는 첨삭입니다. 저희는 1대1 담임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1대1 대면 첨삭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글을 쓰고 나면은 글을 쓴 순서대로 선생님에게 가지고 와서 첨삭을 받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형식 첨삭을 중심으로 합니다. 원고지 사용법이나 맞춤법, 띄어쓰기, 글의 전체적인 분량이나 구성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은 내용 첨삭입니다. 전체적으로 논제에 맞게 통일성 있고 유기적인 연결이 되는 글을 썼는지, 그리고 논설문이라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하고 논리적인지를 첨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빨간비 내리는 첨삭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글을 써서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이 어른의 시선으로 틀렸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체크를 하면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다양한 상상력을 존중하되 전체 흐름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없는지, 아이들이 왜 이렇게 내용을 표현을 했는지, 어떤 표현들을 좀 더 같이 연결해서 고리를 잡아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첨삭을 하고 있고,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형식 첨삭을 기본으로 내용 첨삭이 중점이 되어서 첨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CNA 초등부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2025 초등부 연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연간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제 1학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학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월에는 책과 친해져요. 2월에는 학교 생활을 알아봐요. 라는 수업을 저희가 했고요. 3월의 주제는 나는 나예요.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3월 주제를 살펴보자면 1학년 3월은 나는 나예요. 라고 하는 주제로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나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여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감정 표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주에서부터 5주, 1주에서 5주까지 5권의 책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사랑하고 나다움을 지니며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업입니다. 2학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1월은 마음 수업, 2월은 생각 수업으로 되어 있고 3월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이렇게 3월에 과학, 4월에 사회, 5월에 문학, 6월에 예술, 이렇게 7, 8, 9월은 말하기, 글쓰기, 작가, 그리고 11월은 인생과 질문, 그리고 마지막 역사. 이렇게 수업이 구성되어 있고 각각 이제 프로그램들의 장점, 강점이 나와 있는데 2월 프로그램은 과학 수업으로요. 다양한 글과 이미지를 바탕으로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소리가 비슷한 낱말을 익히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학습 계획 기절을 보시면 2월 프로그램은 자신의 몸,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수많은 생명과 관련된 여러 주제로 생각을 확장하는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의 소중함이나 가치를 깨닫고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3학년 프로그램은 1월은 문화예술, 2월은 토익토론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3월은 사회도덕 수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3월, 4월이 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된 수업으로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5월, 6월은 문학, 그리고 7, 8월은 논리, 철학, 그리고 9월은 시사교양, 10월은 건강환경, 11월은 자기계발, 12월 역사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3월 프로그램은 사회도덕입니다. 학습기획서를 보시면 초등학교 3학년 사회도덕 교과에 나오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주 교통과 통신, 2주 명절과 절기, 그리고 3주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 4주는 바람직한 소비 습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봉사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쌓고 그리고 사회 현상과 문제에 대해서 시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4월, 초등학교 4학년 3월 프로그램은 과학 환경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2, 3, 4월이 통합교과 논술로 묶여져 있는데요. 1월에 국어, 2월에 문화예술을 진행을 했고 3월은 과학 환경입니다. 그리고 5월, 6월은 CNA의 사고력 수업인 오디세이 수업을 2달 동안 진행을 하고요. 7월 역사, 8월 스피치, 9월, 10월은 문학, 11월 시사, 12월 논리철학 이렇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4학년 3월은 과학 환경으로 개종교육 과정을 반영해서 배경 지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1주는 지진과 화산, 2주는 식물, 그리고 3주는 우주, 4주 생태계, 5주 환경 이렇게 해서 어, 교과에서 다루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쌓고 나아가서는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면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생하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봅니다. 5학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저희가 1, 2월 달에 한국사 전반부 수업을 했고요. 3, 4월은 토론 강화, 그리고 5월, 6월은 논술 강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전반부 한국사에 이어서 근현대사 한국사 후반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9월, 10월은 문학, 11월은 시사, 12월은 미디어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요. 3, 4월은 토론 강화 수업으로 융합적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세다 토론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3월은 1주는 입론, 2주는 교차조사, 3주는 반박, 4주 최종 결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역할을 이해하고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을 하며 온전히 토론에만 집중하는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토론 강화 수업이고 주제는 과학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학과 비문학 도서를 통해서 새로운 과학 기술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생각을 확장하는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세다 토론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제에 맞게 논쟁 구조를 익혀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6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1, 2월에 세계사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3월에는 과학, 환경, 그리고 4월은 사회, 5월은 CNA 자체 교재를 활용한 논어 수업, 그리고 6월은 고전 명작 문학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렇게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베스트 컬렉션으로 예비 중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3월 프로그램은 과학 환경으로 4월의 과학의 달을 대비해서 과학 중심 독서를 통한 배경 지식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습 계획서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1주에서부터 5주까지 문학과 비문학 도서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과의 여러 분야와 밀접하게 연계된 선정 도서를 통해서 아이들은 이제 과학적인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수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3월 프로그램은 이렇게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학습 계획서를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3월 프로그램 설명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